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연금이고요. 예, 그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꾸준히 뭔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준비 잘 하셔야 되고, 또 뭐 퇴직금도 연금으로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준비 잘 하셔야 되고, 주택연금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연금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연금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연금이 뭐가 필요 있겠어? 나중에 그게 도움 되겠어? 뭐 주식이나 코인 하면 되고 한 방 오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노후에 쪽박 찹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주식, 코인, 뭐 부동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때 하더라도 연금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 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들이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이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하고 연금 가지고 계시면 지켜드릴 겁니다.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에 뭔가 꾸준한 소득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고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박사는 지금 벌써 3년째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댓글 주시면 댓글에 일일이 답변해드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최대한 목이 터져라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1800-3624 전화번호 여기 보이시죠? 네,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가입, 관리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14명 있습니다. 14명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도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또 공부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들고 있죠. 네, 대한민국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저는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너무 없는 게 문제죠. 너무 없는 게. 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또 인사드리면서 시작해 보죠. 자, 박상영님 반갑습니다. 윌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명강의 강의는 아니고 상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장상우님 반갑습니다. 준이아빠님 반갑습니다. 금월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JJH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리운케님 감사합니다. 정경수님 반갑습니다. 리치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임서영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박사님 말씀을 드리며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죠? 연금에 대한 중심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죠. 주가가 오르면 내가 저 종목 샀어야 되는 건데 이 집 샀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급변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잡고 철학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인공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친히 오신 발걸음 좋아요 누르고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쁘게 아름답게 또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정님 반갑습니다. 서수진님 반갑습니다. 이재시장님 반갑습니다. 준이아빠님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건축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쨌든 재건축했다 하더라도 주택연금 받고 계시는데 재건축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입주하게 되면 연금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담보물건이 바뀌면 연금이 약간 조정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금이 다 승계가 돼서 재건축 관계없이 다 연금이 나온다. 승계된다.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건축 관련된 문제는 주택연금 사이트에 가보시면 바로 Q&A 나와 있으니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시니까요. 저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KSU님 반갑습니다. 진정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송영님 반갑습니다. 김성자님 반갑습니다. 에드리현님 반갑습니다. 가제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윌님
저번 주에 생명 6%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하고 왔습니다. 10년 납 5년 거치 조건이었고요. 6%연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10년 납입 기간은 6%고 거치하는 동안은 5%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연금보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릴님. 네, 우리 6% 연금, 6% 연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6% 이제 표현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6% 연금이라고 그냥 명명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납입 기간 동안 6%, 그 이후에는 5%로 불려서 연금 개시 전까지 불려서 그 쌓여진 금액을 가지고 연금 개시한 시점에 평생 종신연금으로 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뭐 더 많이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뭐 얼마가 됐건 관계없이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연금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금이고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한 50% 이상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도 그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옐로우님 반갑습니다. 돌로로사님, 네, 돌로로사님, 네. 안녕하세요. 연금 상속은 지정해야 하나요? 그럼요. 연금이든 뭐든 내 재산의 모든 상속은 지정해야죠. 그죠? 근데 연금 보험에 연금 혹은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상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유언입니다. 유언이 모든 지정의 최우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ABC 보험 그다음에 투자 다 있는데 거기다가 다 지정해 놓기를 무슨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유언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넷째한테 줘라. 그러면 넷째가 다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유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내가 뭐라고 적어놨던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신 것,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은 지정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유언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수험원장님 반갑습니다. 애들이현님 반납분과 추납금 이달 말경 출금 예정인데 이럴 경우 추납금은 연말정산 신고 시 납입한 부분 반영되나요? 반영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셨으면 또 반납하셨으면 다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 그러니까 이달 말기에 출금하셨다면 그 출금한 금액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신고하시면 당연히 납입한 부분 반영되고요. 소득공제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되거든요. 그 추납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하셔도 전부 소득공제 됩니다. 아시겠죠? 단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내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소득공제 효과가 크니까 꼭 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 임의가입자 주부들은 당연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부 하셔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죠. 세금을 낸 게 없으니까 돌려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런 분들은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는 것이고 내가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내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돌려받는 게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겐 유리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부 하셨다면 소득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연말정산에 신고하셔가지고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죠? 자, 셀틱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이춘홍님 반갑습니다. 서수진님, 종신연금 건보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네. 종신연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입하신 연금보험에서 이게 비과세 조건을 갖췄느냐. 그죠? 그러니까 과세 제외죠. 비과세 과세 제외. 소득세법상 과세 제외 조건을 갖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금저축이나 IRP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일 뿐이지 조만간 언젠가는 부과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부과하게 돼 있죠. 하지만 종합소득에서 빠지는 그죠? 이런 비과세, 과세 제외 소득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보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조건을 달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꼭 보셔야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김순자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반갑습니다. 자, 웰딩님 안녕하세요. 401K처럼 DC형으로 S&P 500 복리 30년이면 DB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솔직히 정년 30년이 보장된 회사지만 DC형이 좋아 보입니다. 미국은 401K로 누구를 다 준비하는데 정년 30년이 보장된 회사지만 꼭 DB형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웰딩님 아마 해외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잘 발달되어서 401k, 그죠? 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들이 401k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여기에 본인과 또 회사의 부담 부분이 또 합쳐져가지고 연금을 꾸준히 불입해 오는데, 이 401k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제 DC형이나 혹은 이렇게 투자형으로 해가지고 쭉 퇴직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20년간 S&P나 나스닥, 다우존스가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퇴직연금이 401k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더해져서 결국은 더 수익이 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드시 반등한다. 그리고 결국은 수십 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돈 번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사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경제 환경, 금리, 환율, 채권,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30년간 그것만 봐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부동산 투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S&P 나스닥에 투자하게 되면 30년간 꾸준히 올라왔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지난 30년간 401k를 통해서 많은 퇴직금을 준비해 왔고, 그걸 준비해 오신 분들이 낸돈 대비해서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그걸로 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도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30년간 S&P 나스닥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DC형으로 해가지고 S&P 500을 30년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해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잊어버리고. 그리고 S&P 나스닥이 지난 20, 30년간 거의 2배,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또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DC형 투자자들 중에 자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다 국내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시장이 과연 미국처럼 앞으로 30년간 그렇게 올라줄 것인지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들을 해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결국은 DC형 가입자가 미국의 401k처럼 1, 20년, 2, 30년 후에 더 많은 퇴직금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내 노후를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DB형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DB형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월급 올려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올리면 내 퇴직금이 다 올라가는데, 그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식 보면서 오늘은 오르나 내일은 떨어지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30년을 S&P 나스닥에 휘둘려 살아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DC형으로 해가지고 S&P 나스닥 투자하시겠다? 좋게 하시려면 30년간 잊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걸 무슨 사고 팔고 매매를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꼭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좋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계속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주식시장은 일희일비한다라는 거. 부동산 보십시오. 부동산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든 떨어지든 일희일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간 내가 집을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부동산처럼 정말 우직하게 S&P를 투자할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실, 이론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불기드님 반갑습니다. 자, 서노자공부님, 주택연금 재건축 들어가면 중도금, 입주금은 어디서 감당하나요? 네, 중도금, 입주금은 본인이 내셔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부분 다 추가해서 전체를 가치 평가를 다시 한다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태형님 반갑습니다. 불기둥님, 6% 연금 예금자 보호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6% 연금은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금자 보호 안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자 보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올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위험하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예금자 비보호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류님, 55세 연금저축계좌 효율적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계좌 효율적인 유지 방법? 효율적인 유지하시려면 꾸준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제 55세 연금저축계좌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으로 유지하시는 것,
방법보다는 제가 아마 내일 모레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냥 인출하십시오. 55세가 되셨으니까 연금 개시 조건 갖추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인출하셔가지고 인출한 자산을 가지고 그 연금액을 가지고 그걸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다른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걸로 아까 S&P 나스닥을 살 수도 있고 그걸로 뭐 우량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연금저축에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만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연금저축에서 불리면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하지만 연금저축에서 인출해가지고 그걸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하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아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재님, 노후에 65세에 300만 원 정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우정님 반갑습니다. 배재크님 반갑습니다. 블라돌로로사님, 일시나 맡긴 돈 연금은 보장한도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시납으로 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연금들은 평생 보장해드리는 거죠. 자, 동원 FL 김경태님, 상속세 자식이 3명이면 각 5천만 원씩 공제받나요? 네. 자, 각 5천만 원씩 공제받는 거,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공제해주는 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는 살아서 주는 거, 상속은 돌아가셔서 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자녀의 3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주시면 증여 받는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주셔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을 하시게 되면 달라지죠.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합니다. 그렇죠?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은 이제 증여와 다른 게 뭐냐면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고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여는 취득한 사람 중심으로 과세라는 것이고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 돌아가신 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받은 사람끼리 n분의 1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 그래서 상속세를 주시게 되면, 상속을 돌아가서 주시게 되면 5천만 원씩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산 전체를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5억 원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5억 원부터 또 추가로 공제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해가지고 그 상속세를 상속세가 예를 들면 10억이 나왔다. 근데 이걸 갖다가 2명이 나눠 가졌다. 그쵸? 네, 그러면 각각 5억씩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여와 상속은 다르다. 증여는 살아서 주는 거, 상속은 돌아가셔서 주는 거. 자, 그러면 증여는 미리 주기 때문에 인별로 다 받는 사람끼리 세금 내는 거니까 나눠지기 때문에, 그죠? 증여가 사실상 세금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줬다가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쥐고 계시는 거죠. 상속하실 때는 어쨌든 상속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속은 기본공제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는 5천만 원만 넘게 줘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상속자산은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증여를 미리 하시면서 세금을 내시지 마시고 상속해서 세금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절세한 방법이고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또 방법이겠죠. 아시겠죠? 자,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JJH님, 비과세 연금보험 두세 개 가입이 되나요? 현재는 여유가 없어서 30-40만 원 정도 가입하고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총한도 월 150 이하면 상관이 없는지요? 그럼요. 네. 개인별로 비과세 한도가 개인별로 월 납입 기준으로 15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15개 가입해도 되는 것이고 50만 원씩 3개 가입해도 되는 것이고 150만 원 하나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실 상품에 추가 납입하셔도 되고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힐링맘님 반갑습니다. 테리님 안녕하세요. 개인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연금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주는지 아니면 나눠주는지. 자, 일단 모든 연금이 기본적으로 일시불로 주는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연금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입장에서 내가 일시불로 받겠다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연금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만 원씩 10번 받을 게 있는데 그 10번 받을 거를 이제 지금 일시불로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럼 100만 원씩 10번 나눠 받으면 1000만 원이지만 지금 오늘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 한 970만 원 할인해 가지고 1000만 원 다 못 받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해 가지고 일시불로 받을래? 아니면 정해진 대로 매년 받을래? 그건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일시불로 받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여행 채널님, 소득공제 범위가 연간 900만 원인 걸로 아는데
개인연금 400만 원 하게 되면 IRP로 500 해야 소득공제 900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2013년까지였고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세액공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인데요. 개인 연금 저축에 400만 원 하셨다면 IRP 가입하셔가지고 500만 원 더 하시게 되면 900만 원 풀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기 때문에 500만 원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연금 저축에 600만 원 채우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연간 900만 원을 다 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IRP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인연금 저축을 안 하시겠다. 그러면 IRP만으로도 9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IRP 계좌로 하나로 운영하시면 거기에 900만 원 넣으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실 겁니다. 자, 소득에 따라서 연말정산되는 환급률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16.5%,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13.2%죠. 종합소득, 총소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면 16.5% 환급받고 5,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3.2% 환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금액이죠. 비용 다 떨고 나서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시면 16.5% 환급받고요. 그 다음에 4,500만 원 이상이시면 초과하시게 되면 13.2% 환급받습니다. 내가 종합소득자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자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자, 때르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평생 주부로 이미 가입했다면 나중에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는지요? 소득공제 받은 게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납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서 낸 돈은 전부 다 세금 내고 낸 거란 소리죠. 세금 낸 돈으로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자라든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게 소득공제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득공제 안 받았다면 연금 탈때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세금 낸 돈으로 연금을 냈고 그걸 소득공제 받지 않았는데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세금 낸 돈으로 냈는데 또 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안 받으셨다면 연금 탈 때 세금 안 내시는 것이고, 소득공제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실 필요 없겠네요. 쭈님 반갑습니다. 힐링맘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입 중인데요. 개인연금 계좌 중에 개시 가능 연금도 있는데요. 따로 조금씩 받아도 괜찮은가요? 개인연금 중에서 이미 개시 가능한 55세가 넘으셔가지고 개시 가능한 연금도 있는데, 그렇죠. 개시 가능한 연금이 있으면 빨리 개시하시는 게 좋죠. 특히 연금저축계좌가 많이 있으시다면 금액이 계속 쌓여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빼고 싶어도 못 뺍니다. 왜냐면 연간 인출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인출 한도가 올해는 1,200, 내년부터는 1,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빼고 싶어도 못 빼기 때문에 내가 연금 개시 나이가 됐을 때 빨리 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일찍 빼면 건강보험료 없이 빼주는 거지만 나중에 늦게 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당하면서 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시 55세가 넘으셔가지고 개시 가능 연령이 됐다면 연금저축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인출하셔서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JH님, 연금저축 비과세 중 먼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자녀가 2명입니다. 자녀가 있어 애초에 연말정산도 항상 환급을 받습니다. 네. 30대 초반 직장인이신데 자녀가 있으시니까 어쨌든 환급을 받긴 하겠지만 급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물론 환급은 환급받는다는 것이 세금을 돌려받는 입장에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연말 월급 탈 때 원천징수를 많이 띄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연말정산 환급이 13월에 월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 그러니까 매월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많이 띄어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띄어간 겁니다. 정산해보니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으시니까 환급 받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거죠. 하지만 연말 원천징수할 때 적게 띈 사람은 세금을 적게 띄었기 때문에 연말 정산해보면 조금 더 내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내야 될 세금은 동일한데 이걸 내가 많이 띄어갔다가 돌려주면 좋아하고 적게 띄어갔다 더 내라 그러면 싫어하고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조삼모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환급을 받는다고 좋아하실 건 아니고요. 우리 JJH님께서 실제 소득이 얼마고 내가 실제 결정세액, 세금을 얼마를 연말에 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환급이 필요하시다면 연금 저축부터 하셔야죠. 특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 환급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금 저축부터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비과세 연금이 유리하지만 당장 필요한 연금 저축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 여행 채널님, 증여 10년에 5천인데 5천 증여 아이가 결혼하면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을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1억 5천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증여 5천을 제외한 1억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지금 이제 뭐 내년에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최종적으로 시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5천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후 2년 해서 총 4년간 그죠? 돈을 증여하게 되면 1억 5천까지 추가로 증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억 5천 한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니까 1억 2억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1억 5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법이 확정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죠? 내년부터 하게 되면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직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2년 동안 증여하시게 되면 추가로 증여 공제가 된다. 이게 그죠? 네, 요거는 한번 법을 한번 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자, 웰딩님 감사합니다. 오뚜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사님 저는 64세에 자영업 하는데 작년 8년째 불입하고 연금 저축이 있었는데 은행 직원 권유로 퇴직연금 IRP로 바꿔 넣으라고 해서 나이도 많고 새로운 상품 늦었고 해서 월 15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연말 세제환급도 안 받으면 어찌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자영업 하시는 분이신데 연금저축을 지금 IRP로 넣으셨네요. 그죠? 자, 뭐 두 개 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IRP로 넣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셔야죠. IRP는 계좌한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상품을 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월 15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연간 1,800 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월 150만 원씩 연간 1,800을 넣으셔봐야 거기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추가로 넣으신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거기서 수익이 잘 난다면 나중에 저율과세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큰 의미 없는 금액이 되겠죠. 자,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IRP에다가 연간 900만 원 넣으시고 나머지 900만 원은 비과세 연금보험에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분할 효과에서 더 많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연말에 세제환급을 받으셨다면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 연말에 세제환급을 안 받으셨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명확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KSU님, 70년생인데 1,000만 원 추납하면 19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면 65세 연금 개시 전 추후 납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 19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하시게 되면 19만 원 정도 연금이 더 올라간다면 대박이죠,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1,000만 원 정도 추납하시면 한 8, 9만 원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연금의 기준으로. 19만 원씩 올라간다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사실. 그래서 65세 연금 개시 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문 맞는 얘기입니다. 다 틀린 얘기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뭐 국민연금 추납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하게 되면 내가 연금액이 정해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조금씩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 먼저 하지 않고 내가 물가상승률만큼 불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적용해줘봐야 뭐 1%, 2% 사이고 작년에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4, 5% 적용해준 것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수익보다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1,000만 원 가지고 불려가지고 나중에 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불려서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해도 된다는 사실이죠. 기회비용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예적금만 굴려도 사실상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돌아가시면 더 큰 문제입니다. 추납을 1,000만 원 했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돌아가셨어요.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으로 가는 금액은 60%밖에 안 되고요. 유족이 없다면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또 하나,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의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쵸? 지금은 42.5%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45, 50% 올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납하시면 소득대체율 42.5 적용받습니다. 근데 50%를 오른 다음에 추가 납입하시면, 추후 납부하시면, 그때는 소득대체율 50%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돈 내도 연금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KSU님 말씀하신 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굳이 미리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지금 딴 거 한다고 다 날려버려. 그쵸? 그러면 차라리 지금 해놓고 잊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쵸? 그런 개인의 성향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K 러브님,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현재 DB형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피동적으로 대응을 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퇴직연금이 현재 DB형인데,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가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거군요. 되게 특이하네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회사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회사는 DC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회사 사장님한테 유리합니다. 미리미리 주고 끝나니까. 그쵸? 자, 근데, DB형은 승진하게 되면 계속 부담이 쌓이는 거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더 많은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런데 DC형으로 직원이 바꾼다고 하게 되면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땡큐, 고마워, 그리고 이제 빨리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현재 그걸 미루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DB로 해서 DC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까지 근무하셔서 쌓였던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BK 러브님이 뭐 10년간 근속하셔가지고 퇴직금이 한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5천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걸 DC로 바꿔주는 순간 그 바꾸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시고, 특히 회사가 망할 것 같다, 회사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DC형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건실하고 앞으로 계속 월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DB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종업원 입장에선. 아시겠죠? 자, JJH님, 비과세연금 10년 만기 가입 후 만기 전 여유가 있어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만기를 15년, 20년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이 가능한 상품도 있고 연장이 안 되는 상품이 있는데 대부분 다 연장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 납입 기간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6% 연금, 뭐 5% 연금 이런 최저보장 연금들은 납입 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자, 김성님, 연금저축 애들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그럼요. 연금저축은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말에 세액공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아이들은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하실 이유는 없겠죠. 굳이 애들이 있다면, 애들이 만약에 18세가 된다면 국민연금부터 하시고요. 소득이 생기면 연금저축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과세연금도 같이 포트폴리오 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입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원FL님 감사합니다. 솔기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애시대님, 마이크 소리가 안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안 좋으면 더 얘기해 주십시오. 마상타성님 반갑습니다. 반도님 안녕하세요. 탁상단이라 잘 받았습니다. 네, 달력도 받으셨군요. 네, 달력 필요하신 분들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달력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달력. 자, 서선미님 반갑습니다. 정경수님, 퇴직연금 DC형을 2025년 TDF 운영 도중 회사 측에서 운영기간을 바꾸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얼마 전 박사님께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면 TDF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1년 전 우리 주식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최악일 때 경험 손실 보고 매도했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셨네요. 그쵸. 네, 이게, 회사가 매도하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매도하셨는데, 어쨌든 매도하셨으면 바로 또다시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당장 내가 인출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연금계좌, 퇴직연금, 뭐, DC형 내에서 매도 매수는 수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운영기간 바꾼다고 해서 매도하셨지만 바로 또 운영기간 바꾸면 바꾼 회사에서 또다시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TDF가 이런 펀드 상품들이 뭐 운영기간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바뀐 기관에 상품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라면이 있는데 신라면 홈플러스에서 팔고 이마트에서 팔고 롯데마트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죠? 내 운영기간이 홈플러스에서 이마트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이마트에서 다시 신라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하면서 약간의 비용은 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또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TDF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수익에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운용 자체가 주식 투자 펀드 운영이 안 맞으신 분들은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은행 예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연금 내에서 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예금이라든가 금리가 높은 채권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펀드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김주평님, 국민연금을 회사 다닐 때는 소득공제 받고 내었고, 지금은 지역 임의가입자로 소득공제 받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드나요? 일단 세금 내지 않다가 나중에 내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연금 타실 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 연금 받는다. 그런데 내가 납입한 걸 보니까 납입한 돈 중에서 80%는 소득공제 받았고 20%는 안 받았다. 자, 그럼 내가 받는 100만 원 연금 중에서 80%는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고 20%는 소득공제 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예를 들면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만 나오고 2만 원은 안 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미리 내다가 나중에 안 내고 안 내다가 내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그 총 보험금,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은 비중과 안 받은 비중을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실제로 소득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냥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연금 타실 때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서 국세청에서 뛸 수 있거든요. 국세청 띈 거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가셔가지고 내가 소득공제 안 받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띄지 마! 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그냥 뛴다라고 제가 영상 말씀드렸죠. 자, 꼭 보시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 아시겠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선미님, 종신보험 20년 납 끝나고 5년이 지났고 차후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특히 20년 전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은 사망종신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절대 연금전환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전환 해봐야 환급금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연금전환이라는 것이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해지한 환급금으로 연금을 다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은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으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자식에게 주고 가시고요.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죠. 좋은 방법. 내가 만약에 연금 전환하겠다. 연금으로 받고 싶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 가서 이걸 연금 전환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연금을 타고 그 사망보험금을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자식과 협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안 올리고 있는데 벌써 2, 3년 전에 꾸준하게 올린 영상이니까 꼭 한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는 가장 좋은 방법 뭐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니츠님 52세입니다. 연금저축 IRP 2개 다 할까요? 하나만 할까요? 네, IRP 하나만 하십시오. IRP. 연금저축 IRP 2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투자 비중이 자유롭고 IRP는 투자 비중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투자를 높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IRP로 하시면 되고요. IRP로 해봐야 IRP 하시는 것이 또 소득공제, 아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까지 가장 높고요. IRP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TDF로 투자하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IRP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는 저희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여기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상담에서 부족하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는 좋아요. 지금 보니까 406명이 오셨는데 좋아요는 100명밖에 안 눌러주셨어요. 100명. 자, 좋아요는 예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쉬지 않고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쉰 상태에서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방송하고 있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좋은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BS 강남인강 수학 강사 김용원님. 네. 네, 강남인강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사학연금 12년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 시 얼마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봐도 잘 모르겠고 정확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수령하시는 분에 비해서 많이 적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얼마 정도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학연금이 사실 기본적으로 예전에 보시면 20년 가입자 기준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실제로 한 70%까지 받았습니다. 최대한 76%까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한 76%까지가 최대를 받는 거였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바뀌기 전에 2016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30년 정도에 근무하신다라고 했으면 2016년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70%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대략 그 예전에 봤던 분들에게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뭐 1년당 1.7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한데 제가 계략 보자고 보니까 어쨌든 우리 김영호님께서는 30년 정도 사학연금으로 근무하신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확한 방법은 또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맞을 겁니다. 네. 자, JH 모님,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보료. 그쵸? 세금보다 건보료 더 무섭습니다. 자, 나리님, 추납 1천에 19만원 확인해보세요. 전 2만원 밖에 추가 안 됐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맞죠? 추납 1,000만원 내고 19만원 국민연금 늘어난다면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겁니다. 자, 로제님, 건강보험료를 고려한다면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국민연금. 그렇죠. 네, 퇴직연금 먼저 수령하시고, 건강보험료 없을 때, 국민연금은 어차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천천히 수령하셔도 되겠죠. 이주승님, 올해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되나요? 뭐, 아직 안 적해서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서는 올해 6월 달에 인상될 때는 거의 한 5.1%인가? 반영됐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지금 점점 또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3.3이라고 누가 적어주셨네요. 네,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쭈님, 안녕하세요. 이거 제 자세한 국민연금 물가 상승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쭈님, 안녕하세요. 63년생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중이고 65세에 국민연금 60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납부 100개월 정도 납부하면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추후 납부해야 할까요? 참고로 현재 남편이 160만원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추후 납부 100개월 정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셔 중이신 거고 그러면 월보험료 한 9만원 내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추후 납부를 100개월이니까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하실 거고 납부하게 되면 연금액이 한 20만원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얼마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뭐 추후 납부 해가지고 연금액을 늘리는 거 제가 보기엔 추천드리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께서 160만원 국민연금 받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걸리거든요. 두 분이 100년 해로 하시면 건강하시다면 추후 납부하셔가지고 남편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연금도 늘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160만원 받고 계시는데 남편이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받던 연금의 60%가 지급되기 때문에 160만원에 60%니까 얼마예요? 96만원. 96만원 정도 지급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어머니 연금이 96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 연금, 유족연금은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 연금, 어머니 연금은 평생 내고 추납까지 했는데 결국은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어쨌든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 평균 수명 이상 산다는 가정하에서 어머니 연금, 우리 쭈님 연금 계속 납입을 하셔가지고 본인 연금 많이 받으시고 남편 연금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오래오래 두 분이서 100년 해로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또 연금 받는데 뭐 일찍 죽을 걸 생각해가지고 연금을 또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오래 산다는 가정에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블라돌로사님, 65세에 1, 2억을 일시납 넣고 70세 받는 것과 5년간 분할해서 넣고 70세 받는 것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연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간 분할해 넣고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그냥 1억 1시납 넣고 그리고 70세부터 받는 것이 연금 상품이 현재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돈이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5년간 넣고 70세부터 바로 받는다면 그런 연금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년 후에 연금 받으실 거라면 일찍 그냥 일시불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 킴님, IRP가 짱이죠. 네,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님, 안녕하세요. 좀 늦었지만 월요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제가 말 엄청 빠르죠? 네. 이렇게 수많은 질문이 오는데 제가 천천히 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으니까 빨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말이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재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재방송 시청하면서 재생 속도를 약간 늦추셔가지고, 여기 버튼 있거든요, 버튼. 이거 눌러가지고 재생 속도를 약간 늦추시면 천천히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 빨라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많은 질문 다 답변해 드려야 되니까
우리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금 박사, 이 연금 전문 상담 방송이 연금 박사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경수님, 그래서 지금은 DC형 퇴직연금은 초저위험에 운영 지시하고 있고 IRP 계좌에서 노후자금 조금씩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DC형 퇴직연금 계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어려우시다면 초저위험으로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도 예금 금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엔 그 위험한 상품 넣으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부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원 꽉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입하는 DC형 계좌도 혹시 납입한도 1,800만원에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거, DC형이 불입하시든 IRP 불입하시든 연금저축이 불입하시든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계좌별 1,800이 아닙니다. 자, 이효영님, 종신보험 1억의 상속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종신보험 1억의 상속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종신보험 1억을, 사망보험 1억을 이제 받으신 분이 상속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전재산이 종신보험 1억밖에 없다. 상속세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재산이 10억 이대다.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전재산이 30억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종신보험 1억에 대해서 최고세율 50%가 부과되는 것이죠. 결국은 종신보험 1억의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는 내 총 상속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 노진세 제도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재산을 상속해줘도 세율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다님, 국민연금을 26년 1월에 받는데 25년 1월부터 1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나요? 네. 1년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6% 감액됩니다. 6%.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땡다님 받으실 연금이 26년 1월에 받을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1년 단계 받으시게 되면 94만원씩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연동해서 조금씩 올라가긴 하죠. 하지만 100만원 받는 사람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제 연령이 받으시는 분보다 한 6%씩은 계속 적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가 적으냐 많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평생에 6%를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일찍 돌아가실 거면 빨리 조기 수령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오래 산다는 가정에서 일찍 받는 건 좋은데 조금씩 받는 것과 늦게 받는데 많이 받는 것과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래 살면 살수록 늦게 받아서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는 구조고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을 올려주고 1년 땡길 때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땡기는 사람에게 감액하는 6%, 올려주는 사람은 늦게 받는 사람에게 올려주는 7.2%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봤을 때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일찍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후려치고 늦게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 후하게 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조기 수령하는 것이 그렇게 연금액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일찍 돌아가신다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건 뭐 알 수 없으니까요. 뭐 기초연금 수령이라든가 건강보험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이 계신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소탐 대실 아시겠죠? 내가 오래 살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늦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네, 늦춰 받으셔서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망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못 받는 거니까 일단 받으실 분들은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제님, 연금 수령 퇴직연금 연기 국민연금 순으로 받는 건 어때요? 퇴직연금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기하시고, 뭐 좋습니다.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연금 수령하실 때 순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낮은 거부터 먼저 빼시는 거고, 수익이 높은 건 늦게 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늦게 뺄수록 유리하죠. 그죠? 이미 다른 자산이 다 있는데 국민연금을 먼저 받는 거 굉장히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수익률 낮이 1, 2% 혹은 손실보금 자산이 있으면 그런 거 먼저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늦게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익률 높은 건 늦게 받고 수익률 별로 안 나는 건 일찍 받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윌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로제님도 감사합니다. 배재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윌님 우리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죠. 자, 오선홍님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모든 사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뭐 피곤하지만 우리나라에 제가 해야 될 일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제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공관위원장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신당을 창당할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금의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에쏘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IRP 2015년에 가입했는데 50만 원 정도 가입비만 넣고 그 후 방치했는데 지금이라도 연 200 정도는 입금하려고 하는데 200 넣어도 소득금이 드나요? 그럼요. 퇴직연금 IRP에 2015년에 가입하셨다면 이미 가입기간 5년은 채우신 겁니다. 돈을 안 넣었더라도.
어쨌든 그런데 계속 내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말 이전에 200만 원 넣으시면 200만 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세금 환급 받으시기 때문에 꼭 넣으시고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넣어서 또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오늘님, 저축보험 12월 출시된 특판 아시면 어떤지 말씀해 주셔요.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게 뭔지. 요즘 12월에 특판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2.7%의 배당금, 이거. 네, 유배당 상품이에요, 유배당 상품. 배당금을 준다고 하는데, 배당금은 나중에 이제 수익이 발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배당 상품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금은 오히려 없죠. 그죠? 그리고 기본 이자가 2.7%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죠? 유배당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배당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그죠? 차라리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최저보증연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SU님, 국민연금 지원과 통화했을 때 119개월 1,070만원 추납하면 기존 48만 6천원에서 67만 2천원 받느니 정확하게는 18만 5천원 오른다고 했는데, 다시 문의해 봐야겠네요. 참고는 전 89년 6월에 가입했었고 반납해서 48만 6,250원 받는다고 해서 추납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쵸. 이게 반납과 추납을 합친 금액인지, 그죠? 아니면 정말 추납만 금액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납도 하시게 되면 반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이 크거든요. 그죠? 네.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컷님, 연금저축을 각 증권사에 얼마씩 불입했는지 한 번에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불입하셨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통합연금 포탈에 가셔가지고 공인인증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가입한 연금이 쫙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전영욱님이셨고, 신혜영님. 국민연금 개시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동안 가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개시 전에 혹은 개시 후에 사망하시게 되면 언제 사망하시든 국민연금은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납입한 돈을 상속하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거든요. 유족연금의 비중은 가입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받아야 될 기본 연금액의 60%를 유족에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20년 미만 가입했다, 그러면 한 50%, 10년 미만 가입했다, 그러면 40%, 약 40에서 60% 정도의 연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유족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25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 25세 미만 자녀가 없다면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상속 가져가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유족의 범위가 제한됐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님, 안녕하세요. 만기 도래에 임박한 ISA 관련인 고민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을 하려는데요. 혹 ISA 해지금을 배우자의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해도 입금받은 배우자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와이프가 내년에 육아휴직 예정이라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연금계좌로 넣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ISA를 해지하시게 되면 이전하고 해지는 다르거든요. 이전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 명의로 계좌를 이전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지해서 배우자의 계좌로 넣는 것, 이것은 배우자의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가서 추가로 납입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ISA에서 왔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는 받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ISA 계좌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계좌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육아휴직 계정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소득이 없겠네요. 그럼 납입을 안 하시면 되죠. 그죠? 납입을 안 하시고 나중에 소득이 있는 시점에 그때 가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올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해는 납입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소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 내년부터 국민연금 50만 원이 나오는데 연기연금 5년 했을 때 82세 정도 되어야 연기연금 5년 동안 못 받은 금액이 되는 듯한데 맞는가요? 맞죠. 네. 그러니까 82세 정도 되어야
연기연금을 하시게 되면 연금을 늦게 받거든요. 그럼 일찍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받은 걸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수명, 기대연금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2세 정도 돼야지 일찍 받은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82세 이상까지 사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찍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누적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기연금을 하실 때 뭐 내가 수명을 알 수 있다면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면 일찍 받으시고 82세 이후까지 사실 거면 늦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 블라돌로로사님 감사합니다. 김순재님 감사합니다. 힐링맘님,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ETF 주식 투자 중인데요. 연금 계시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하나요? 자, 개인연금 저축에나 혹은 IRP 가입하셔가지고 ETF로 매수하시는 분 계신데 연금 개시하는 시점에 ETF를 연금을 받으시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아시겠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놔두시면 필요한 금액만 자동으로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ETF는 이것도 내가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ETF 주식을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반드시 먼저 매도하신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매도하지 않고 신청하시게 되면 연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증권사가 임의로 매도했다가 욕먹으려고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해서, 물론 전액을 다 매도하시는 거 아니고 연금에 필요한 금액만 매도해 놓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단, ETF 말고 일반 펀드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펀드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부분 매도가 돼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ETF는 실시간 매수 매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증권사가 하지 않는 것이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기준 가격으로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연금 받겠다. 그러면 어제 매도해가지고 어제 기준 가격으로 오늘 연금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자, 유영수님,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퇴사했는데 건보료 자동으로 딸 앞으로 옮겨주던데, 바로 제 앞으로 건보료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제도 변경 됐는지요. 퇴사했는데 건보료가 자동으로 딸 앞으로 옮겨주던데, 그러니까 바로 제 앞으로 건보료 부과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죠? 네. 뭐,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역가입자시니까,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가 나오시겠죠? 그죠? 네. 뭐, 따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따로 이런 부분에서 제도가 변경된 건 없습니다, 현재. 자, 누리연금 조기 지원은 1년 단위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조기를 신청하여 연금을 받다가 다시 정상으로 수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기 수령, 연기연금 수령은 1년 단위가 아니고요.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 그래서 만약에 조기 수령할 때 1년에 6%씩 감액된다고 했는데 1년에 6%씩이 아니고요. 월 0.5%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조기에 받으면 1.5% 감액되는 것이고 뭐 6개월이면 3% 이렇게 월 0.5입니다. 아시겠죠? 네.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조기를 신청하였다가 연금 받다가 다시 정상으로 수령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내가 조기를 받다가 한 1년 받다가 아니 그냥 나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정지하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다시 4년 후에 정상 연령대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기 신청한 금액만큼은 약간 연금액이 줄겠죠. 편옥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님이 연금저축 예금자보 5천까지겠죠? 그래서 연금저축도 예금자보는 5천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도 연금펀드는 예금자보가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렇죠. 연금저축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했냐에 따라서 예금자보가 되고 안 되고는 달라지는 것이지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금자보가 5천만 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원학님, 우징금 2008년 최저 3.5%이며 체증으로 주는데 IRP 퇴직연금에 넣으면 퇴직연금저축 따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얘가 연금저축 상품인가요? 어쨌든 연금 저축 상품인데 이거를 만약에 IRP 퇴직연금으로 넣으신다면 그러면 사실상 우징금 3.5%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고 IRP는 IRP를 받으십시오. 네, 굳이 IRP에 퇴직연금에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체하지 마시고 이전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미영님, 국민연금에 문의해보니 법 개정 전에 투납했어도 지금 추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할 수 있죠. 119개월 이내로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119개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개월.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추납했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지금 현재 법상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100개월 했다. 그럼 19개월이 더 가능한 거죠. 그죠? 네. 자, 정영수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님 감사합니다. 최미영님. 법 개정 이전에 추납 여부 관계없이 법 개정 이후에 110개월 추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개정 이전에 추납 여부 관계없이 개정 이후에 110개월 추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학님, 57세인데 희망퇴직했습니다. 증권사 IRP와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2008년 연금저축을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로 가져오면 IRP와 연금저축 펀드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와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가져오시게 되면 IRP 연금저축 펀드 그러니까 IRP 연금저축 펀드는 각각의 다른 계좌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거를 뭐, 동시에 받으시든 나눠 받으시든 상관없습니다. 계좌별로. 다만, 그렇게 받을 때 연금 계좌에서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연간 1200이거든요. 그 한도 이내에서 받으셔야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입니다. 그런 것만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되지. 계좌에서 있는 것은 계좌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걸 뭐 A를 먼저 받고 B를 늦게 받을 수 있고, 그건 상관없는데요. 총 한도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수님 감사합니다. 배제크님 벌써 10시입니다. 10시에요? 네, 다 했네요. 자, 우리 가족 건강하자님 생명보험 3부 영상은 왜 없나요? 네,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조만간. 네,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지금 저희가 영상이 좀 밀려가지고 조금 네, 급한 것부터 올리고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책임도 느낍니다. 후후님, 1억 일시납 개인연금 어떤 게 좋을까요? 20년 분할 종신. 자, 일시납 개인연금은, 분할로 확정으로 받을 수도 있고,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어떤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종신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종신연금부터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이 충분하면, 그다음부터 20년, 10년 이렇게, 계단을 쌓는다, 탑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종신연금이 부족하면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거고, 종신연금이 많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확정기간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건강한 생명보험 안전한지도 알려주세요. 뭐 회사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보험 상품 중에 문제가 되거나 못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제가 알 수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연금 지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고 뭐 저도 가입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너님,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자, 몽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방송. 오늘 방송도 여러 가지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 다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은 점점 더 고령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연금. 특히 여러분들이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목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하지만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될수록 더 소중해진 자산, 연금. 평생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겠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한 월 500만 원 평생 연금을 확보한다면 세상에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통해서 평생 월급 500만 원 꼭 확보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여러분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에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센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금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다음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당이님, 안티용님, 진정호님, 윌님, 오낭님, 셀틱클래스코님, 임서영님, 송감주님, 남박사님 전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